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산의 인문학 문야입니다. 오늘도 이순신 난율기 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순신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반복해서 좀 입체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맞게 좀 이해가 되기 쉽게 좀 뭐라 그럴까 배경 얘기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등장인물을 보면은 조선에서 이제 인물들 보면은 선조 이하에 이제 보면 윤두수, 유성룡, 이원희, 김명훈 같은 이 기라상 같은 선배들이 있었고, 장군들은 이제 박홍, 신립, 이일, 신가구, 이순신 등이 있고, 또 어병으로서는 각제우, 김천일 등이 있고, 유명한 고성들, 수산대사, 사명대사, 연교대사 등이 해서 어병도 있고, 명나라는 만력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석성, 심유경, 조승은, 유송만 잘 아시죠? 그런데 오늘은 석성, 심유경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일본은 황당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도요토미대장과 또 이호 같은 고니시, 도끼자키, 또 죽은 구로시마 형제들, 잘 아시죠? 이런 얘기들이 등장인물을 합니다. 제가, 임진왜란 대하드라마 10부작을 만약에 찍는다면 이 사람 하나하나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그래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은 이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잘 이미지가 잘 떠오르시는지. 참고적으로 덩자령은 노랑해진에서 죽어가지고 시진핑이가 덩자령하고 우리가 노랑해진에서 죽었는데, 조선과 명나라가 도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중국과 한국이 도와야 된다, 이런 인용도 많이 하고 있는 게 덩자령입니다. 노랑해진에 죽었는데 이때 나이가 70몇 살이란 거예요. 70몇 살. 이런 건 좀 알아두시고. 또 임진왜란을 아는 데서는 서인과 동인, 양당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서인과 동인이 서로 싸우고 이랬는데 결국은 서인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정예립 사건에 의해서 동인들을 다 물러내고 서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급히 이제 윤두수하고 정치를 불러올린 거예요. 윤두수하고 밖에 있는 윤두수하고 정치라고 불러올려가지고 선조의 오른쪽에 딱 두면서 윤두수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의지를 하게 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윤두수와 정치를 불러올리는 거예요. 이제 서인 계열들. 그러고 이제 동인 계열은 유성룡이 있었는데, 유성룡이 이때 힘을 못 써요. 왜냐하면 동인 계열인데, 정권도 서인이 가지고 있지만, 전쟁 안 난다 하다가 전쟁이 났으니까 유성룡이 그 재인칙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성룡이가 전쟁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제 동인이 전쟁 난다니까, 이쪽에 전쟁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유성룡이가 이순신이라든가, 군율이라든가, 원균 등을 청구해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고, 윤두수는 이제 정권을 잡아서 이제 행정에 그럽니까? 국무총리 겸 해서 선조의 입김이 제일 센 사람인데, 믿었던 사람이 신립, 박홍, 원균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윤두수는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승룡은 사람을 잘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실 때 사람을 보는 안목,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정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이가 이순신보다 30살이 많아요. 참고로 옆으로 좀 세면은,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보다 한 15살 많은 어른이 한 분 계세요. 지금 나이가 한 80대인데 창업 때부터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제가 사업을 하다가 큰 결정을 내릴 때 밤에 몰래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은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줘서 회사를 운영에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순신 옆에 이 정걸이라는 이순신보다 30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걸이 이순신을 굉장히 도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하실 때 연장자들, 그 멘토, 자기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멘토를 하나 구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걸은 연장자인데 이순신보다 30살 많은데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 이순신이 아마 굉장히 의지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올라가는데, 4월 13일 날 전쟁이 와서 이제 쳐들어와서 올라가는데, 이제
뭐 한양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버리고 하는 건데, 참고로 이제 광고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의병들은 이렇게 뭐 좋은 연구 뭐 이런 사람이 의병이 있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전지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이제 몽진을 출발하는데 4월 13일 날 전쟁이 일어나가 4월 30일 날 가니까 근 2주 17일 만에 도망을 가는 거죠. 몽진. 말이죠. 몽진이지 뭐 정말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광해군을 해달 착봉시키고 막 도망가는데 말이지 저 왕비는 그냥 뭐 왕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제 밤에 몰래 먼저 내보내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가서 밥도 못 얻어먹고 비도 오지 뭐 이래 된 겁니다. 이래 됐는데 임진강에 딱 도착하니까 야 김명은 이일 뭐 저 신각 이런 사람에서 임진강을 막아라. 나는 도망갈 테니까 해서 김명은 이일 뭐 신각 등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김명은이라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그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격이에요. 이 김명은이라는 사람이 총책임자예요. 이때는 총책임자인데 임진강을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임진강을 갖다가 이제 배수진을 쳐야지 쳐더라도 죽을 힘을 다 해 싸우는데 저 신리비가 배수진 치다가 죽었으니까 나는 배수진 안 치고 임진강 건너에서 이제 김명훈하고 이일이 지킨 거예요. 지키니까 일본군이 딱 가보니까 강 건너에 김명훈하고 이일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일본 놈들이 우통을 먹고 수용을 해갖고 막 건너와요. 그러기 때문에 김명훈 이일이 막 전쟁도 안 하고 무기 다 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사람이 김명훈하고 이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일이 잘한 게 뭔가 하면 도망간다 하면서 장계를 쓰는 거예요. 장계를 써갖고 선조한테 주니까 선조가 하면서 빨리 더 도망가야 돼 하면서 막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이일이 나는 도망갑니까? 선조도 도망가요 하면서 막 그래서 선조가 막 주렁이나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슬픈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신각은 딱 옆에서 가만 보니까 너 그 이래갖고 싸우면 안 된다. 제대로 임진강 앞에 가서 죽을 똥 살똥 싸워야지 강 건너서 도망가면 안 된다. 이래서 신각이 있었는데 이 신각이 어디 뭐 강원도 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김명훈하고 연락이 잘 안 됐어요.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신각이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해율이라는 어떤 산등성이었겠죠. 그 전투를 이겼어요. 이게 육군이 최초의 승리예요. 신각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김명훈이가 딱 벗기네. 내가 임진강에서 도망갈 때 말이지 신각이 코뼈기다 맥이 어디 갔어? 이리 된 겁니까? 그래 장기를 썼어요. 또 신각 이러면 말이지 내하고 전쟁하는데 전쟁도 안 하고 나는 임진강 열심히 지키는데 신각이 먼저 도망가고 없다 하면 장기를 올렸어요. 그렇게 선조가 있다가 그놈 잡아 죽이라 이리 된 거예요. 그래가 신각이 해령 전투에서 이기가 떨렁떨렁 오는데 선조가 그놈을 죽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죽이라 하고 그 다음날 벗기네 또 장기가 떠올라왔어요. 신각이 해령에서 이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선조가 신각 죽이지 마라 하면 또 어명을 보냈어요. 그래 말 타고 막 가는 놈이 또 벗기니 신각을 만나서 어명에다 너는 참수한다 하면 딱 죽었어요. 그 다음 오는 또 정갈이 뭔가 막 신각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신각 죽었어요. 이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그래 됐는데 김명은 이 사람 참 김명은이 그때 대선비예요. 물론 국무총리급이죠. 그런데 김명은을 또 욕할 수가 없어요. 이 김명은을 갖다가. 왜냐하면 나중에 이순신을 도와주거든요. 상무통제사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김명훈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을 욕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순신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주위에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칭찬하면 칭찬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욕하면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 이순신은 완전 무결점 인간인데 이순신을 욕하면은 그거 대충 봐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명호이가 이순신을 갖다가 칭찬을 하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좀 띨빵한 사람 같아요. 겁쟁이 띨빵한 사람. 악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전투를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 도망가다가 또 대동강에 왔어요. 대동강.
대동강 와서 또 윤두수, 이원희, 김명은, 뭐 윤두수, 이원희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이원희는 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인데, 정성이죠, 정성. 조용조용하면서 그 행정을 처리하시는 분. 키가 140cm래요. 오리 윤핵 선생님. 굉장히 냉철하신 분이고, 한 분인데, 성을 지키는데 전쟁을 하는데, 윤두수 성격이 급한, 또 대동강을 두고 또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치를 하고 있는데, 야, 이번에는 배수열치도 안 되고, 강 건너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야밤에 쳐들어가서 죽이자 이래갖고, 윤두서가 명령을 내린지, 유현이가 명령을 내린지, 김명희가 명령인지 모르겠으나, 김명희가 내렸다고 봐지는데, 야밤에 쳐들어가서 일본군을 죽이자 이래 된 거예요, 대동강에서. 그래, 야밤에 쳐들어가가 이제 일본군을 습격했는데, 습격하다가 돌아올 때, 뒤에 또 타고 온 배가 없어요. 어디 간지 없이. 그래가, 이거 몇 사람 찍어놓고 막 대동강 본진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그 이마들이 우리 대동강 군사들이 물길을 잘 아니까 그때 또 가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쫄쫄 올라가가지고 물길 얕은 데로 딱 건너고 왔어요. 건너고 오니까 일본 놈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 저기 물이 얕네 이래가지고 고마 일본군이 막 대군이 끌고 물 얕은 데로 다 건너와 버렸어요. 그래가 평양 호로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은 말이 뭔가 하면은 왜 건너가가지고 길 마련해주고 오는 거예요. 이순신 절대 안 그럽니다. 그리고 강이 깊은 줄 알고 딱 건너지 말고 딱 기다렸다가 제대로 싸워야지. 가서 군사 10,000명인데 한 10명 죽이고 오는 게 그게 뭐가 큰 일이 되겠습니까? 선조한테 잘 몰라 그랬나요? 그래 건너가다 돌아오다가 돌아올 길이 없어가지고 길만 가르쳐주고 낮은 데 다 가르쳐주고 일본군이 치다가 평양에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반, 선비. 전쟁을 할 줄 압니까, 이 사람들이? 손자병법을 제대로 몰라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은 전쟁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래 됐습니다. 그래가 의주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권희씨가 평양에 딱 앉아갖고 한 소리가, 손자한테 편지를 보내요. 권희씨가 평양에 이르러가지고, 일본 수군 12여만 명이 서쪽 바다로 오는데 대왕의 행차는 어디로 가실랍니까? 지금 내만 오는 게 아니고 서쪽 바다에 10만 대군이 오는데 대왕의 행차는 어디로 가실랍니까? 명나라로 튀겠습니까? 아니면 내한테 항복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잘못된 게 있죠. 서쪽 바다로 못 와죠. 이수신 맡고 있는데 저쪽 바다를 못 옵니다. 근데 권희씨가 쫓아가 잡아야 되는데 해서 쫓아가서 못 잡았어요. 이게 참 역사의 아련입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어주에서 또 선조가 또 쓴 시가 또 있어요. 언제 적은지 날짜는 정확하지 않은데, 국사가 황망하게 이랬는데, 누가 과기 장군 이렇게 해서 도읍을 떠난 그 개척을 하게 해서 등등등 해서 조정의 신하들아 오늘 이후에도 다시금 세인이 동인이 할 거냐. 조정의 신하들아 오늘 이후에도 세인 동인하고 싸울래. 이 전쟁통이 나는 거 봤잖냐. 너가 앞으로 절대 싸우지 마라. 이렇게 선조가 어주에 앉아서 해프래. 내가 이래 된 거는 어주까지 도망간 거는 세인 동인 싸우다가 애날이 났다. 병사도 안 키우고 세인 동인 앉아가 탁상공 하다 해가지고 선조가 시를 썼어요. 선조가 썼는데 말 안 맞지. 선조 지가 잘하지. 수인동이 안 싸우도록 잘하지. 선조 지가 제일 띨빵한데 남 탓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시를 남겼어요. 선조가 어주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면은 병부석성, 역관 홍순원, 유격자모 심리경, 순별초강 김응서가 나중에 뱃살이 높은데 그 당시에는 말단 군인이었어요. 이게 야사가 돼가지고 좀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 이 어주에 또 가시니까 명나라도 건너도 못 가고 있고 이러니까 그래 윤두수하고 정철하고 선조 옆에 딱 붙어가 있는 거지 이제 윤두수하고. 그래가 이제 역관을 보내서 명나라에 원군을 신청하고 가자 이런 거요. 그래 명나라가 이유 없이 왜 가집니까?
그래, 그 통일까지 누가 갔냐면 석성이 간 거예요, 석성이. 석성이 막 가는데, 석성이 아니지. 역관 홍순원이 갑니다, 홍순원이. 이 통역가인데, 그 당시에는 중인이에요, 중인. 양반 쌍놈 중간에 있는 중인이에요, 중인. 중간급쯤 되는 사람이에요. 쌍놈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사람. 중인, 통역자들. 외교관을 보내는 거예요, 외교관을. 홍순이 누구 찾아갔냐면은, 병부석성, 병부상서, 석성을 찾아가요. 병부상서 석성이 누구냐면은, 지금 명나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뭐 대충 뭐. 제가 이 관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충 국방부 장관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순이가 석성을 찾아갔어요. 석성을 찾아가 도와달라 하는데, 석성 부인이 누구냐면 유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유씨, 석성 부인. 그래, 석성 부인 유씨가 이제 막 버선발로 뛰어나갖고, 홍순은 갑자기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아버지 오셨어요.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석성이 딱 붙기니, 야, 당신이 우리 부인의 아버지요? 이러니까, 홍순이가 하는 얘기가, 이 부인이 나를 그래 부릅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석성이 홍순이 보고, 당신은 나의 장인이요? 했더니, 저는 모르지만, 이 딸이가 그래 부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명나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 장인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해석 군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순하고 석성이 왜 장인관계가 됐냐면 석성 부인 유씨가 있어요. 유씨가 옛날 이야기인데 유씨가 살았는데 유씨 몰락해 갖고 이제 기생제에 팔려갔어요. 기생제에 팔려갖고 이제 기생이 된 거예요. 그래 홍순은 이 양반이 또 이게 한량이 장안에 북경에서 최고 큰 술집에서 내가 오늘 멋있게 술 한잔 먹는다 하면서 간 거예요. 가니까 어느 집에 문패 보니까 천냥을 주면은 이 여자가 하룻밤 잘 수 있다. 이래가지고 문패를 걸어놨길래 홍순이가 이제 호기가 발동했고 어떤 여자의 몸값이 하루에 천냥이냐 하냐 하면서 우리는 안 보자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앉았는데 아르타운 여자가 앉았겠죠. 아르타운 여자가 앉았는데, 다쳐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좀 빨리 하겠습니다. 대충 이야기가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얘 왜 있나 했기네. 자주사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명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몸이 팔려가는데 삼천장이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처녀고 이 실좀 처음이다 했기네. 홍순이가 듣고 있다가 술 마시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 네가 삼천장에서 풀려나 했기네. 그래갖고 이 홍순이가 천량이 3년이 홀랑 줘요. 그러고 여자 손도 안 대고. 그러면 니 가서 효성이 지극하여 우리나라 심청이지. 효성이 지극하니까 3천냥을 줬어요. 그래, 난 딴 데 가서 물 테니까 가라 해서 보낸 사람이 나중에 석성이 부인이 된 거예요.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 홍순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곤장 두드려 맞고 난리 난 거예요. 공금을 다 썼으니까. 동네 가서 욕 바가지 넣고 네가 어디 가서 돈 쓸 데 가서가 여자 기생한테 공금 니돈 천냥하고 공금 2천냥 합쳐가 3천냥 주고 갔다가 얘가 그건 5년 동안 동네에서 두드려 맞았어요. 얘가 두드려 맞았는데 전쟁이 딱 났기네. 윤두수가 옛날에 홍순이가 간 적이 있다 하던데 홍순이를 보내봐라 갔기네. 석성을 만난 거예요. 그랬기는 이 유씨 부인이 쫓아가 그때 나를 구해준 아버지로 삼자 해가지고 선물도 보내고 아버지 이러다가 석성이 장이 된 거예요. 장이 된 거예요. 100%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것도 석성 이 양반이 또 웃긴 양반이에요. 석성 이 양반이 국무부 장관인데 조선에 난리 난 걸 갖다가 해결하려니까 군사를 보내니까 급하게도 급하고 선조는 어주까지 와있지 이러니까 방을 붙이는 거예요. 조선의 난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상을 주겠다 했더니 이 심령이라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하다가 길 가다가 방을 본 거예요. 조선에 난리가 났다고 저걸 해결하면 나한테 언제 천냥을 줘? 그래서 김심령이가 털레 석상 만들어 가서 내가 조선의 난리를 단칼에 해결하겠습니다. 하는 거야. 니 어디서 사는 놈이 했길래 산골에서 나무한 사람이다. 이래 된 거예요. 심령이가. 이런 사람이에요. 심령이가. 그래. 왜냐면 일단 나한테 장군의 이름을 달라 해갖고 뭐를 줄까 했길래 유격대장이 유격대장이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도격대장이 유격대장인지 그거 뭔지 장군이 알아야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 심영경이가. 그러니까 이 심영경이 출생이 잘 명확한 사람, 불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영경이가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참,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또 한 번은 김영서라는 사람 또 황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얘기하고. 김영서 우리나라죠. 쫄병이요. 그러니까 심영경 얘기를 계속 하면, 심영경이가, 그래, 이제 홍순이가 와가지고, 이제 오니까, 석성이가 갑자기 장인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는데, 야, 장군도 못 보내고 안 되겠고, 말은 들어줘야 되겠고, 심영이 부른 거예요. 심영이 불러갖고. 야, 네가 해결한 다음에 가봐. 이래 된 거예요. 그걸 갔는데, 그래, 평양성에 딱 왔어요. 딱 와갖고 권위실을 만난 거예요. 권위실 딱 만나갖고, 나는 유격대장인데 말이죠. 권위실이 잘못 건드렸다. 내 뒤에 70만 명나라 대군 있고, 이러는데, 너가 여기서 일하지 마라. 그렇게 난 니하고 싸우기 싫다.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원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조선을 통치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도 우리 명나라도 조선 이거 말도 안 듣고 골치 아프니까 니 줄게.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내가 만력제 도장 받아오면은 된다. 이렇게 했거든. 그래, 권희씨가 가만히 들어볼게. 네가 정말로 만력제가 뭔 사람을 만나 했겠네. 이때부터 심리가 거짓말 굉장히 잘해요. 내가 만력제에서 신인을 받고 있고, 석성하고 친구고, 어떻고 저떻고, 뗀놈 기질에 사기를 그래 쳤어요. 그래, 권현 씨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심령이가 평양에다가 그랬대요. 나무를 안 심었대요. 나무를 안 심어놓고, 요 나무를 건너오지 말아니, 50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50일 동안. 내가 그러면 중국 가서, 명나라 가서, 광명을 딱 찍어갖고, 니 보고, 조선 다스리게 해준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 권희 씨도 가만히, 장사꾼 권희 씨가 심령에 당한 거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긴 해. 웬걸씨, 50일 됐긴 해. 이여성이가 군대를 사밤에 끌고 내려와 버리네. 그리고 이제, 권희 씨가 완전히 당한 거지. 50일을 버린 거예요. 50일을, 심령이가. 그래갖고 권희 씨가 부내가 심령이 잡아 죽인다고 간 거예요. 심령이 잡아 죽인다고 또 10명을 또 보냈어요, 군사를. 도로 붙잡혀갖고 저 군사가 도로 죽어요, 또 웃기죠. 그래놓고 또 한양회가 또 둘이 만나요, 또. 둘이 만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권희 씨가 심령이 니가 봐라, 만나요. 그때는 내가 말이지, 대동강 평양에서 말이지, 내가 올라했는데 그때 내가 다쳤다나 병이 났다든가 했는데 나는 못 가고 내 주위 사람이 가갖고 내 말을 안 전하고 반대로 이 여성을 보냈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이래 얘기했어요. 그래 또 심령이가 권씨가 또 친해져요. 그래가 또 권씨가 또 당해요. 이 똑똑한 천주교 신자면서 상인님인 권씨가 또 당해요. 또 정유재란데 또 권씨하고 또 심령이가 또 만나요. 그렇게 심령이가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그 심령이가 누군데 산골 사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하도 문수 위주를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양념을 한 얘기고. 근데 또 재미난 건 김영사라는 또 우리 또 장군께서 유명한 명장어라고 소개되는데, 명장 맞죠? 이 사람, 정보전에 타고난 사람. 참인데, 평양성을 함락하는데, 이여성이 와서 하는데, 이 양반이 또, 자기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해가지고, 평양성 안에 개월향이라는 기생이 있었어요. 평양 기생 유명하잖아. 개월향이 있었는데, 평양 장수들이 이제 개월향을 끼고 놀았단 말이에요. 끼고 놀았는데, 개월향도 일본 놈 장수 술 대접하는 게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영사가 몰래 나갔어. 야, 개월향. 내가 일본 놈들한테 구출해 줄 테니까 내한테 정보를 주라. 몇 며칠이나 술 먹고 왔냐. 이래가지고 김영사하고 내통을 해요. 또 내통을 개월량 해가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본군 장수 목을 베고 평양성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데 또 아까운 거는 또 이 김영사가 개월향을 또 구출을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장수 목만 하나 들고 나와버렸어요.
그래 개월향이 권인 씨한테 죽게 됐는데요. 그래 김영서가 그 평양 장선 모가지를 하나 들고 나오니까 너무 이제 신이 나가지고 그래 뭐 상도 주고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초고속 승진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김영서가 미인기를 세게 있었는데 개월향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못 데리고 나와가지고 개월향이 죽었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또 이제 권인 씨하고 심유경하고 요실하고 또 같이 노는 무리들이에요. 제가 약간 셌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잘 아시고 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여기서 이제 김명은 이인을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도 못하고 임진강 무너지고 신각은 억울하게 죽고 대동강 가서 또 작전 잘못 쓰다가 물 같은 데만 다 이렇게주고 또 도망가다가 의주 가서 권희 씨한테 편지 받고 또 선조 여기서 울면서 또 시를 읊고 있고 또 홍순이는 명나라 가서 석성하고 만나고 있고 또 신유경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권희 씨를 발을 묶어 놓고 50에 묶어 놓고 이윤성을 데려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북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방아선이 다 무너진 거예요. 방아선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 어떻게 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제 첫 번째 출전해가지고 여기 와서 부상보에서 이제 이겼죠. 이겨 두 번째 이제 해가지고 사천전을 하는데 5월 29일 날 출국을 합니다. 5월 29일 날 전라도 자수행에서 출국을 해요. 기다리는 이역기는 오진 않지. 순전은 어주까지 가고 있지. 빨리 테러를 막아야 된다. 이순신은 빨리 테러를 보급로를 막아야 된다 해서 출전합니다. 사천에 가서 거북선을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 거북선을 첫 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거북선 성능을 한번 보고 싶은 거죠. 그래 거북선이 이제 걔네들 일본 무슨 세계분해인가 그 배속으로 들어가서 양쪽으로 막 쏴대니까 훌륭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순신이 이제 왼쪽에 총탄을 맞게 되는데 두 명 장수 총탄을 맞게 돼요. 이때 두 번째 전투니까 좀 속된 말로 신이 났는 것 같아요. 가서 건접전을 붙었는데 건접전을 하면 안 되는데 총탄을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 출행한 김에 당포 가서 한 방 때리고 또 당황포 가서 한 방 때리고 옥포가 밀포 가서 한 방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방 다 훑고 나서 이렇게 왔으니까 돌아옵니다. 5월 29일에 돌아가서 6월 7일날 오니까 그건 한 열흘 동안 바다에서 이제 전쟁만 치고 오는 거죠. 이래 딱 되니까 첫 번째 옥포해전에서 이기고 두 번째 사천해전에서 이기고 이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도요토미한테 들어간 거예요. 조선에 이제 수군이 있어?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조선에 수군이 있어? 옥포에서 한번 깨지더니만 또 사천에서 또 깨지는데 이번에는 또 뭐 귀신 같은 구순에서 죽게 될 때 이상한 배에서 막 옆구리에서 뭐 포가 나오고 입에서 포가 나오고 뭐 거북선에서 깨졌다는 거야. 그래 또 도요토미가 이제 뚜껑이 열린 거지. 진즉이 없는데. 정군사를 모아서 이순신을 잡아라. 이래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한산대첩인 거예요. 한산대첩. 그래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니까 저 위에 올라간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때니까 야 이순신부터 잡아라 해가 내려오는 게 한산대첩이에요. 이순신이 없었으면 마음 놓고 위에 가서 노락질 할 텐데 밑에서 이순신이 이제 딱 정리를 해주니까 딱 막아주니까 이제 위에서 이제 명도 일어나고 막 덩덩덩덩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순신은 이런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당시에 전쟁이 났을 때 모두 다 도망갔잖아요. 모두 다. 박홍도 도망가고, 원기도 도망가고, 장군이란 장관 다 도망갔어요. 김명호는 임진강에서 일본은 수영하고 나오니까 무기 보고 다 도망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은 거북선 만들지, 뭐 만들지, 오만 환옥선 만들지, 이래가지고 내가 5개월만 싸워서 이긴다 하는 싸워서 이긴다 생각이 임진왜란 나기 전부터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순신은. 나는 죽어도 너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갈 사람이라고 절대 상상이 안 돼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임진왜란
나가지고 임진강 건너갈 때 이순신이 선조가 배고파 굉장히 고생했다며 해가 이순신이 먹을 거 사갖고 저 임진강 쪽으로 보내요. 이순신이 얼마나 저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순신은 다 알고 있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북선을 이제 해서 거북선 성능을 확인하고 대단했죠. 거북선 성능이 대단했죠. 그래서 거북선이 이어 들어가보면 이어 들어가가지고 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옆으로 쌓아대끼면 이거 다 깨지는 거예요. 본지는 뒤에서 쏘고 있고 이건 침투선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안에서 저 일본군 함대 쪽으로 쭉 들어가서 쏴버리니까 다 부서지는 거죠. 대단한 병기입니다. 대단한 병기. 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순신은. 예, 그래서 이번 저 영상이 횡설수설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변부상서 석성 이야기하고 황순의 이야기하고 김홍수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하튼 우리가 이순신한테서 배울 점이란 건 굉장히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거북선도 만들고 하포도 만들고 총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 또 임금 도망갈 때 음식까지 준비했다. 창의성, 이순신은 창의성이 창의성. 임진왜란은 최초의 건대전입니다. 건대전, 함대전, 검대전입니다. 그냥 화살로 쏘는 전쟁이 아니에요. 포로 쏘는 전쟁이에요. 조총에 쏘는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전쟁 무기가 굉장히 좋은 게 많았거든요. 비격지천에 해서 소위 말하는 다발총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고 비격지천은 최초의 시한폭탄이고 최초의 철갑선이고 그렇게 무기들이 신무기들이 세계의 신무기들이 총 출동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군사들이 훈련하면 도망가보면 아니야, 그지? 비극진에 내빼고 도망가피고, 신기전 내빼고 도망가피고, 다 도망가피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세계 최첨단의 군사 무기들은 대한민국 조선에서 다 나왔다. 조선에서 다 나왔다. 이런 얘기고. 또 우리 따뜻한 인간성. 이순신 인간성은 또 유명합니다. 인간성 좋기로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마당놀이를 좋아했어요. 포로를 많이 잡아놓으면은, 일본 놈들이 한 얘기가, 우리나라의 탈춤하고 마당놀이를 그래 좋아했대요. 일본 놈들이. 일본 놈 벽에 잡아놓고 일도 시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판소리인지 뭔지, 구파인지 뭔지, 마당거 한 판 하면은 일본 놈들이 그래 좋아했대요. 그리고 또 일본 놈한테 오페라 연극 구경시켜주는 게 뭐합니까, 그거. 연극도 보여줘야지,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침착감. 이순신이 침착감. 돌기 앞으로 이게 아니고 딱 기다려라. 쟤네들이 배 탈 때까지 기다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 리더십, 그 밑에 많은 장수들을 리드하는 거. 그리고 항상 소통하면서 이러는 거죠. 차 출격할 때 이순신이 나가서 소리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밑에 있는 장수들이 막 이제 분기탱천해가지고 나가자 하니까 이순신이 할 수 없이 그러면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순신이 나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한참 고조될 때까지 그때 이순신이 할 수 없이 그러면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의 말 다 들어보고 하는 거예요. 정보를 다 했어야 되고 또 규율 통제, 탈령병은 무조건 죽이요. 탈령병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EO로서 리더십 해야 되는 입체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는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시적으로는 우리 회사 뒷마당에는 뭐가 있는가, 실험 장비는 뭐가 있는가, 비익은 땅까지 있는가, 그러고 시야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미시적 관점까지 다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순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좀 횡설수설한 기분이 있었지만은, 이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들을 다, 그러고 오늘은 좀 석성 이야기, 홍순 이야기, 심유근 이야기, 김홍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